전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신입 때 왼쪽에, 그다음 오른쪽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뭐 10년 후, 뭐 20년 후 이렇게 나이 들었을 때 이렇게 된다. 진단받고 나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전보다 줄어들었고 외출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위축되고 우울해지는 제 모습을 보곤 했었는데 이렇게 밖에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원망스럽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사랑과 여러분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매라는 병이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치매라는 좀 별다른 노화 현상이 저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치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를 따라 하십시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할머니, 우리 지금 어디 가?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네. 미용실. 달의 미용실. 가자. 안녕하세요. 이거를 내가 할게. 아, 네네. 손녀 김영롱 씨가 할머니를 모시고 모처럼 만에 외출에 나섰습니다. 이쁘다. 오늘은 할머니 노병래 씨가 곱게 머리를 다듬고 꽃단장하는 날. 예쁘게 잘라드릴게. 예쁘게 잘라주신대. 올해로 93, 고령의 할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영롱 씨. 할머니 이상한 거. 영롱 씨가 할머니를 유독 세심하게 살피는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운동병에서 걸어 나오거든. 네. 그래서 5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노병래 씨. 영롱 씨의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저희 셋 다 반응이 달랐는데 일단 엄마는 좀 너무 충격을 받으셨고 되게 막막함을 느끼셨고요. 저희 할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었고 근데 저는 또 의외로 치매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치매라는 틀 있잖아요. 그거랑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어떤 뭐 표현을 기대한 적도 없었고 할머니한테 어떤 결정권을 주지도 않았고 할머니 기저귀 갈자, 밥 먹자, 씻자, 누워 네, 요런 말들만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첫 촬영에서 할머니 자기소개 해보자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나는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당신네들도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오래 살아요. 돌아오는 대로 그냥 살면 된다고요. 슬프면 슬픈 대로 살고 좋으면 좋은 대로 살고 그냥 돌아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었어요. 한 번도 할머니가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달아준 댓글을 읽어주면 또 아이처럼 좋아하고 예쁜 옷을 입혀주면 막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아직 우리 할머니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지 않았는데 엄마도 저도 치매라는 단어 그것만 생각을 하다가 완전히 우리 할머니를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와 함께 할머니를 간병하는 영롱 씨는 할머니와의 일상을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신 빠진 거 알았냐?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 엄마가 그저께는 나한테 네가 누구냐 그랬잖아.
잘 몰라봤어. 엄마 딸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화장실로 틱틱틱 가갖고 혼자 이랬잖아. 내가 난 딸이라며. 이랬잖아. 그냥 할머니가 이렇게 진짜 완전 좋아서 이렇게 여기 볼살 이렇게 올라가면서 웃을 때 있어요. 여기 이빨 2개 빠지고 틀리게 보이면서. 근데 그때 진짜 보람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할머니가 항상 무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잘 웃으시고, 예, 그럴 때 진짜 매번 보람되는데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할머니 바닥에 오줌이 막 떨어져 있어. 그럼 바지에도 오줌이 묻은 거잖아. 안 묻었어 아무것도. 지금 말랐지. 빨리 일어나. 가자. 오줌 안 말았는데.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소통을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치매 증상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게 저도 참 신기한 게 기저귀 실수가 맨날 반복되던 게 이틀에 한 번이 되더니 조금 지나니까 한 3일에 한 번? 그래도 어느 순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진료 보시는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그게 자존감이랑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행복감, 뭐 자존감 이런 게 상승을 하면 그 인지력도 같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나 누구? 누구셔? 명사지 누구야? 그지? 어. 미용사. 할머니 옛날부터 옛날에 했잖아. 머리 해주셨던 분이잖아. 맨날. 맨날 그때 했었잖아. 잠깐만. 알고 있어. 알겠어 이제. 가을에 또 올게요. 이쁘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변화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치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뭐 이 할머니 치매 아니다. 너네가 그렇게 살만하니까 그렇게 간병할 만하니까 하는 거다. 현실성이 없다. 그냥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치매는 되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초기, 중기, 말기. 그러니까 이 말기 모습이 완전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 정도는 치매라고 할 수 없다. 사실 그때 어떻게 이 환자를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이 말기의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이 정도는 그냥 노화다라고 하고 이 말기만 보는 거죠. 사실 치매에 대한 인식들이 영화나 드라마, 미디어 쪽에서 나온 소재들로 접하다 보니까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을 점점 못 알아보고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을 못 하다가 비참하게 혼자 이제 생을 마감한다. 이런 패턴들이 이제 사로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치매가 걸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 일상생활 하면서 자기다움 유지하면서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본인들이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보고 우리 가족한테 또 이 치매 환자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일상생활 유지하면서 어렵지 않게 도움받고 살 수 있거든요. 지난해 3월부터 치매 환자인 아내 김성숙 씨를 돌보고 있는 이재관 씨. 2021년 치매 진단을 받았던 성숙 씨의 증상이 악화되자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내를 간병하는 중입니다. 요 나올 때 요거 입어. 아 7시다 아니다. 6시 44분이다 이제. 그래 7시 때 나와. 예 알았어요. 예. 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먹어야 될 시간, 그 다음에 걷기 운동 가는 시간, 될 수 있으면은 뭐든지 집사람이 해가지고 앞으로의 문제들이 점점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4번이잖아 봐라. 그래, 20번 하면 돼. 네? 20번. 4번. 이제 숫자 써야 돼. 예. 아내 성숙 씨의 치매가 조금이라도 더 더디게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현재 재관 씨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몇 번? 25번. 고만. 이제.
25번 했다. 아,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차라리 부러진다든지 이러면은 수술하고 뭐 이게 해가지고 원상복구가 빨리 되는데 이거는 원상복구가 아니고 앞으로 4급, 3급, 2급, 1급 이래 넘어가는 게 굉장히 빠르니까 이걸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그런데 좀 지나면은 치매에 대한 거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누구나 그렇듯 처음엔 재관 씨도 치매라는 아내의 병이 그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는데요. 이젠 자격증도 갖춘 전문 간병인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아이고 이쁜 김성숙이 왔어요 이러잖아. 그렇지? 네. 이쁘다는 소리는 들어야지. 네. 그래. 됐다. 자, 옷 갈아입으러 가자. 네, 내 옷 갈아입고 올게. 알았지? 그래. 집사람이 치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케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해서는 안 될, 내가 너무 그렇게 해왔는 그게 너무 많더라. 밥을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밥이 완전히 질어가지고 죽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어떤 때는 밥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살이 그대로 있는 것도 나오고 처음에는 짜증을 내고 왜 밥을 이랬는데 앞으로 밥을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쭉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하도록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되도록끔 내가 만져가지고 되도록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소소한 집안일들은 여전히 성숙 씨의 손을 거치곤 합니다. 부부가 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건 곁에서 성숙 씨를 보조해주는 남편 재관 씨 덕분입니다. 비료가 더 까야 안 되나 여보? 보자. 그래, 더 였죠. 그래, 더 여야 되지. 물도 좀 더 넣고 요거도 좀 더 넣고 알았죠? 그래야 또 좋지 여보 그자. 그래. 그거는 이제 또 갖다 넣어놓으면 되고 알았죠? 이거는 가스레인지. 뭐가 가스레인지야? 그러면 시내 나가려고 하면 뭘 타고 가야 되노? 시내버스. 그래, 시내버스. 시내버스. 그래, 좋다. 9,300원. 93. 93. 아이고 잘한다. 글씨도 이렇게 잘 쓴다. 중학교. 두 개지. 그래. 그렇지. 불국 중학교. 그래.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가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뇌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활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하고 정서적 지원을 해주면 사실은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확 나빠질 환자분들인데 굉장히 그냥 유지가 쫙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의 이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건 그분의 큰 지혜가 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옆에 있고 또 그분하고 나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다는 게 우운될 때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자. 치매 때문에 거의 모든 일상을 함께하게 된 두 사람. 두 사람 사이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노래해야지. 아이고 잘한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이고 잘한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보 이리 와.
많이 웃고 즐겁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 믿는 재관 씨. 간병하는 동안 가장 신경 썼던 것도 성숙 씨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 둘, 김치. 됐어. 예쁘고. 그래. 너무 고맙잖아. 그래. 네, 감사해요. 됐어. 오늘 사진을 잘 찍었다. 그래 됐나? 예. 아이고, 그래. 물고기를 많고 좋다 알았지? 그래. 아이고, 당신은 오늘 이쁘네. 당신도 좀 좋네요. 그래. 감사합니다. 힘겨운 순간들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성숙 씨의 안타까운 모습을 마주했던 날은 미안한 마음에 죄책감마저 갖게 됐습니다. 처남하고 처남댁 하고 큰 동서하고 셋이서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보, 여기 손님 왔는데 나와봐 이래가지고 나오면은 아유 안녕하세요. 여보 누구세요? 이래. 오빠, 형부 이래 왔는데도 모르니까 나는 그때 이야, 이런 게 치매인가? 참, 내가 그럼 1년 동안은 뭐 했느냐?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래도 뭐 케어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1년을 있으면서 치매인 사람하고 어떻게 지냈느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사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대부분 재관 씨와 비슷한 죄책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치매는 처음 시작되는 경도 인지장애에서부터 마지막에 중증도 이상까지 기간 동안에 드라마틱한 변화들은 계속 있지만 이 중증 장애가 있는 시간 이후에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를 몰라요. 가족들이 그 부분 때문에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을 혼자 한다는 그 외로움, 그리고 정말 답답한 부분은 치매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매 가족들이 조금은 더 이게 내가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제도와 함께 혹은 나랑 도움을 같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치매라는 병의 특성상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방치되기 쉽습니다. 실제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보호자의 47%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 병간호를 하고 있고 간병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느끼는 보호자도 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4년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가량, 2050년엔 3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어 더 큰 문제입니다.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요? 그 답이 되어줄 치매 환자 가족들의 자조 모임, 물망초를 찾았습니다. 지금 그 남편분 상태가 어떠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제가 돌봐드릴만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조금씩 소대변을 좀 가르치는 좀 실수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밤이면은 이부자리를 될 수 있으면 안 적시려고 제가 어린애 모양 시간을 봐가면서 꼭 깨워서 그러니까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쓰는 대로 쓰는데 요즘 들어서 소대변을 좀 실수를 하시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래도 제가 여기 모임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족들과 똑같은 환경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드리고 들어가면은 좀 마음이 편해요. 어떤 날은 그냥 집에만 있으면은
그냥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는 처음에는 그 보건소에서 저걸 했을 적에도 치매라고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한 6개월 뒤에 아침에 자기 일어나더니 막 헛소리를 해요. 나더러 누군데 우리 집 와서 사냐고 그랬고 아들이 왔었는데 저 아저씨 빨리 보내라고 왜 남의 집에 와서 있느냐 그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아유 요새 아주 그래서 엄청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도 진짜 속상할 때가 많아. 목욕하는 거 힘드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목욕차 이용하는 거 그거 아직 안 했어요. 그거 하세요. 왜냐면 본인이 병나면 큰일이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로 구성된 물망초. 벌써 11년째 정기적으로 모여 끈끈한 지지와 연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공감해줄 이들이 만나 함께 고립을 극복해온 셈입니다. 어떤 국가의 시책이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 정보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들마다의 치매 환자들의 그 상태가 틀립니다. 다른 형태의 그 움직임을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많은 노하우를 이제 쌓은 거죠. 치매 가족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만나면은 누이 같고, 동생 같고, 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상대에게 뭔가 의제가 되고, 많은 정을 느낍니다. 지금 치매 환자 돌봄을 하고 계신 보호자분들께서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면 사실 그 짐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다른 가족분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면서 돌봄의 어려움을 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가정에서 이제 치매 환자 돌봄을 하고 있는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자기만의 시간이 없어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다 같이 희노애락하면서 감정을 나누고 또 보호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점이 긴 돌봄의 시간 동안 보호자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전국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에도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건강학교를 운영하는 인천광역치매센터. 이곳에 다니는 65세 이기범 씨는 약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록이 치매는 노인성 치매보다 뇌세포 손상이 빠른 편이라 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기범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 내 북카페에서 음료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문받은 음료를 준비하고 카페 손님들과 소통하는 일은 뇌를 자극해 기범 씨의 뇌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공직생활도 오래 했고 주민들 대하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게 어색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공무원이었던 기범 씨. 퇴직 후 찾은 새 일터가 제법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별 말씀을요. 수고 많이 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기범님은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시는 분 중에 제일 즐거워하세요. 기범 씨가 뇌건강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종일 기범 씨를 돌보던 아내 이규숙 씨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간병에 지쳐있던 규숙 씨에게 꼭 필요한 휴식이 주어진 겁니다. 덕분에 새로운 취미도 갖게 됐는데요. 올 1월부터 색소폰이라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너무 힐링되죠. 색소폰을 하고 오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면 저녁도 그냥 해주는 것도 기분 좋게 해주고 나가서 외식도 많이 할 때는 하고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주 진짜 좋아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자 남편 기범 씨를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레 달라졌습니다.
일단 내 자체가 케어하는 내 자체가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걸 케어를 받는 그 대상자도 그걸 좋은 케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도록이면은 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좋은 쪽으로 힐링이 되는 쪽으로 찾아서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거는. 그리고 이 치매 환자들은 딱히 뭐 어디가 아파서 상처가 나서 이거 치료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걸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건강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마음이 건강해도 케어하는 사람이. 그러나 이런 변화만으론 해소되지 않는 고민거리도 남아 있습니다. 불안 증세도 생기고 일단은 분노, 화가 넘치는 거예요. 막 제일 힘들었던 거는 자고 일어나면 이유도 없이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먼저 이제 그 경험자들이 그거는 그냥 지나서는 안 되는 거다. 서로가 힘든 거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죠. 그랬더니 조금씩 좋아지더라고. 약으로 저렇게 좀 감정을 조절을 이렇게 다운을 시켜놓으니까 나는 편해졌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치매가 이상행동 증후군이라는 게 또 같이 따라옵니다. 그것 때문에 같이 생활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억력 저하 때문에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배회입니다. 밤에 특히 배회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기억력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내 집은 아니고 내가 20, 30년 전에 살았던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내 집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시켜주는 인지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약물 치료 같은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환자가 굉장히 소리 지르거나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행복을 느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인데 그 물질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럼 그 물질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뇌에서 생기는 모든 일은 뇌 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간단한 약물의 조절로 가능합니다. 그보다 더 큰 고민은 규숙 씨가 치매란 용어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치매란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꺼려질 만큼 거부감이 심하다는 규숙 씨. 남편한테도 아직까지 한 번도 당신은 치매야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치매라는 그 자체의 인식이.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는 말도 듣고 하다 보니까 더 어느 장소 가서 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좀 저 자체도 듣는 저 입장도 별로 좋진 않아요. 치매에 대한 용어 부분도 많이 현장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치매를 이제 인지증이라는 단어로 바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치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치매라는 단어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또 무시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용어들도 많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치매란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반복되는 개정 논의에도 진전이 없었던 만큼 시급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7월 하남시에 특별한 택시가 등장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치매 친화 택시입니다. 치매 친화 택시는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은 택시 기사들이 치매 환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 환자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땐 실종자를 찾는 감시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근방에서도 가끔가다 사람들이 저 길에 집에서 행방불명 됐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안전문자하고 같이 와요. 경찰청에서 신고해달라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때 이래 가다 보면은 손님이 타거나 안 타거나 이 주의 깊게 보는 거죠. 이래 가면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비가 오는데도 어때 뭐 저쪽에 저 노인네가 혼자 앉아 계셔가지고 저 뭐 앉아 있다고 이래가지고 이래 보면은 그거는 뭐 일반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죠. 과거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던 택시기사 조용일 씨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치매 친화 택시 운행에 기꺼이 나섰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기사들의 관심도가
10이었다면 이제는 8, 90이 다 올라왔지 않나 싶어요. 치매라는 거를 알고 이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라는 거 알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치매 환자라고 의심병이 가거나 뭐 이랬을 때 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관심을 더 가지지 않겠냐. 용일 씨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웃들의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라는 겁니다. 가족은 항상 치매 환자분한테 붙어서 계시지만은 주위에 가까운 분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관심을 가져주면은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그분들이 다만 1분이라도 치매 환자에서 눈을 떼고 옆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은 그분들의 고통을 일부이라도 들어주면은 우리는 그거로 만족할 것 같아요. 치매 안심마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송인석 씨. 4년째 치매 안심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2번 복용하시면 돼. 약국을 찾은 지역 주민이 치매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 일도 있었습니다. 하고 따로 요거 좀 환불 받은 게 항생제. 3년 전쯤이었기도 하고 최근에도 있긴 있었는데 오셨을 때 분명히 약을 지어드렸는 것 같은데 지어드렸는데 오셔 약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평소에도 약국 오실 때마다 뭔가 기억력 감퇴가 의심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건강검진 과정에서 MRI를 찍으셨고 건강검진 담당자분께서 그 신경과로 한번 진료 받아보시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해받아서 일단은 사전에 그 치매 안심센터 가서 사전 인지 검사를 해보면 좀 더 그 치료 진행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인석 씨 역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엔 사회 구성원들의 동참이 필수라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치매는 그냥 단순 정신과적인 질환, 퇴행성 질환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질환 관리에 있어서 온 지역사회가 사실 동참해야지만이 치매 환자분들이 그 안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느껴졌죠. 사회적으로 일단 아까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을 갖다가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매 선도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이원희 씨는 자신도 치매에 편견을 갖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제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요. 봉사활동 지도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우선은 치매에 대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치매 환자분들 만나게 되면은 겉모습은 아무런 일반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편견을 저는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은 치매 환자들의 표정 자체가 다르다. 뭔가 안 좋은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이 자체가 고정관념인데 이런 고정관념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면서 이 활동이 왜 필요한지 더욱더 알게 되어졌고 치매 환자들을 접하고서야 자신의 편견을 깨달았다는 원희 씨는 현재 기억 친구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교육해 치매 환자를 도울 수 있는 기억 친구로 양성하는 게 바로 원희 씨의 역할입니다. 여기 이제 강서구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은 우선은 확실하게 변화가 있었어요. 단순하게 학생들을 데리고 피켓팅,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피켓팅을 하더라도 어른들을 만나게 되고 전에는 그 어른들을 그냥 스쳐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저 어른들의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조그만한 변화가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물품들을
보고 하면서 아, 치매가 우리 일상 속에 정말 자연스러운 거구나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그런 변화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 일이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고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병이란 걸 인지하면서 치매에 점점 관심을 기울이고 치매 예방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치매는 주변 사람들만 도와줘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치매 환자 수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관계를 잊어도 관계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거의 4시간이지. 내가 낮에 공부를 시킬 때 내가 녹음을 다 해놔. 혹시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집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은 게 없나, 그걸 파악을 하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딱 그 시간이라. 나는 별 생각 없이 공부를 시킨다고 시키는데 더하기가 안 됐을 때 내가 집사람 보고 아이고 이 멍청아 이거 그걸 그 얘기를 하다가 내가 느끼고 그 말을 중단시키는 게 있어. 그걸 내가 참 지금 생각해도 늘 미안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게 없지.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녹음해 놓은 거를 내가 아침에 산에 갈 때는 늘 어제 내가 또 혹시나 뭐 잘못한 게 없나 하는 쪽으로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될 부분이 뭔가를 항상 확인을 해보는 거지. 우리 모두 저도 지금 아직 서재 진행일지 아직 모르죠. 증상이 안 나타날 뿐이지 그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직은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치매 어르신을 도와드릴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치매 환자랑 치매 아닌 환자랑 딱 이게 둘러나는 게 아니면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차별할 이유도 없고. 저는 치매가 감정을 되게 솔직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지금 저희 할머니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감정 표현에 엄청 솔직해지시더라고요. 방금 기뻐했던 거를 내가 또 까먹고 또 물어봐서 또 말해주면 또 기뻐하고 또 까먹고 또 물어봐서 또 말해주면 처음처럼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잠이 들기 전까지. 근데 그게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게 진짜 치매의 예쁜 점이 아닐까. 엄마는 텔레비 나오는 게 부끄럽다 할머니. 텔레비에 나오냐? 저기서 찍고 있잖아. 저기 카메라로 찍고 있지. 우리 할머니 텔레비 나온다니까. 이제 강부자 할머니보다 유명해졌다니까 할머니가.